오늘은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녹취 논란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정치와 언론의 오래된 작동 방식이라는 큰 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누구를 감싸느냐, 누구를 공격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판이 정말 같은 기준 위에 서 있는지입니다. 최근 이해훈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보좌진과 인턴을 상대로 한 고성과 폭언, 이른바 갑질 의혹은 언제 발생했든 공직 후보자라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녹취에 담긴 표현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조직 내 권력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폭력적 언어라는 점에서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측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당사자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이 문제가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이 아니라 공직 윤리와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해훈 후보자가 고성으로 야단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 사안이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조건 감싸자도 아니고 무조건 살려서 때리자도 아닙니다. 제대로 묻고 제대로 답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후보자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순서인가?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즐기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녹취 공개는 TV조선에서 먼저 나왔고 이후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덧붙는 방식으로 확산됐습니다. 더구나 해당 일이 2017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거 일이면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론이 어떤 과거는 특정한 타이밍에 꺼내들고 어떤 과거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는지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보도의 목적이 검증인지 정치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치를 해온 보도를 수없이 봐왔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봐왔는지도 이미 학습했습니다. 이 장면이 유독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준은 늘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은 몇 년이 지나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어떤 사건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임에도 대충 넘기거나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 조작 수사 논란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9년 전 녹취를 들고 나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도의 핵심이 정말로 피해자의 인권과 공직윤리라면 그 잣대는 특정 진영의 인물에게만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순간 그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더 노골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자를 공격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부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내란 논란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서도 책임과 사과를 가장 뒤로 미뤄온 정당이라는 인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덕을 들고 나와 돌을 던지면 그 돌은 상대를 맞히기 전에 던진 사람의 손을 먼저 비추게 됩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그 누가 이해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고 말한 것도 결국 이 지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기록부터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정치에서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에서는 늘 무시되어 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국민의힘 내부 정치역학과 보수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행태는 당의 확장성을 가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윤석열의 그림자에 기대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가 커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말과 행동의 간격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단절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부 권력 투쟁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대 진영의 흠집을 끌어와 불쏘시개로 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기준은 윤리와 책임이 아니라 누가 유리해지느냐로 흘러가고 맙니다. 이해훈 후보자 논란이 터지자 국민의힘이 유독 신나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내부의 문제, 내란과 관련된 책임 문제, 각종 수사와 특검 이슈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전략은 상대 진영의 논란을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도 새 것처럼 만들고 사과가 나오면 그 사과를 발판 삼아 더 밟습니다. 사과했으니 끝이라는 말도 무책임하지만 사과했으니 더 때릴 명분이 생겼다는 태도는 더 악질적입니다. 언론과 정치가 결탁할 때 늘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과는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사과가 공격의 연료로 쓰입니다. 조선일보의 시선이 한동훈 쪽으로 기우는 듯한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 글쓰기 논란과 관련해 비판글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펴니다. 반면 한겨레는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특정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간 점을 들어 인위적 여론 조작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한동훈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누구의 책임은 가볍게 만들고 누구의 책임은 무겁게 만드는지 그 방향성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해훈 후보자 문제는 두 갈래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해훈 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직 후보자라면 기억이 없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으로만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정과 사과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공직 수행에서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검증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하필 지금 이 문제를 꺼내는지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걷어낼 만큼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온 패턴은 정직과 거리가 멉니다. 상대를 치는데 유리하면 정의를 말하고 불리하면 침묵하거나 물타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정치도 언론도 신뢰를 잃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소모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와 단절을 말하려면 남에게 던질 돌을 줍기 전에 자기 손에 묻은 책임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제 상병 사건과 내란, 논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국민의힘 인사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성 주장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이런 질문들이 먼저 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갑질 근절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말한다면 그 말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문화를 바꾸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반대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다른 논란까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9년 전 녹취를 들고 나오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왜 자신들이 외면해온 문제들에는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 선택의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언론이 검증을 빙자해 정치판에 뛰어들면 국민이 받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하면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정치와 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